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상문 변호사, 전주현 변호사, 김단비 취재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복운전으로 법정에 선 배우 최민수 씨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럼 먼저 최 씨의 오늘 모습을 함께 보고 돌아오시죠. 문제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저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연말에 안 좋은 모습으로 또 이런 무슨 소리를 해서 죄송하네요. 모두 다 사실은 다 힘든 기간입니다. 터널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기를 서로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기다리고 감내하고 있죠. 한결?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사실 하도 많이 받으니까 감각이 없어요. 나는 원래 항소를 안 해요. 항상 누구에게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화해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죠. 네, 최민수 씨의 표정이 정말 밝네요. 김단비 팀장, 네. 2심에서도 오늘 2심에서도 유죄 선고받은 거 맞죠? 맞습니다. 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잖아요. 그런데 2심 법원도 그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기고 또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 역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네. 근데 저렇게 표정이 밝고 원래 나는 항소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어도 항소 대법원까지 안 가실 것 같은데요. 대법원까지 갈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뭐 사실관계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양형을 가지고 다퉜던 거거든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10년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은 양형 심리는 원래 안 하거든요. 네.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저게 지금 오늘 표정인데 양쪽 다 대법원의 상고는 안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날 것 같고 처음에 1심 선고가 났을 때도 본인은 항소 안 할 것 같이 하다가 검찰이 하니까 했었거든요. 왜 한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원래 항소심에서는 항소한 쪽의 그 취지를 중심으로 심리를 하거든요. 교과서에 보면은 직권 심리할 게 있으면은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그렇게 직권 조사할 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왜 재작년에 김기춘 실장이 원래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20일 불변 기간인데 특검법에는 좀 짧게 돼 있거든요. 그거 변호사가 놓쳤다가 결국 항소 이유서 제출 못하고 법원에서는 검사가 한 항소 취지만 가지고 심리를 한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검사만 항소를 하면은 검사가 주장한 얘기만 법원이 들을 거니까 무거운 판단을 선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민수 씨도 그때 부랴부랴 항소를 했었던 거고 상고는 이게 지금 그냥 양형 사유이기 때문에 아마 양쪽 다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민수 씨의 표정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뭔가 정말 억울하지만 뭐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나의 보복운전은 정당했어요. 약간 그런 의미가 엿보이거든요. 지난달 19일에 네. 항소심 첫 공판 당시에 들어가면서 남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나름 갖고 있는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다. 쪽팔리지 말자. 쪽팔리지 말자. 그러니까 네. 지금 나는 쪽팔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최민수 씨 표현이에요. 제가 네. 이 방송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최민수 씨의 기조를 줄곧 이게 살펴보면 그 당시의 문제는 피해자가 유발을 했고 그 유발에 대해서 나의 대응은 정당했고 네. 그때 일이 다시 터지더라도 나는 똑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1심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으로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근데 최민수 씨는 일단 이 사안 자체에서는 본인 스스로는 당당한데 다만 법에서 그렇다고 하니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아까 그 조금 전에 나왔던 목소리도 그런 게 있었죠. 나는 원래 항소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 나는 화해와 용서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네. 본인은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그 운전자와 검찰은 용서해주겠다. 약간 네, 이런 맞습니다. 취지로 익히네요. 사실 최민수 씨 2심 선고 후 저렇게 나오면서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 감사히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여러분은 기적이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최민수 씨가 뭐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꽤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노인 폭행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그 노인이 입원해 있던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한 그런 적도 네.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이 피해자하고의 그 연령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그 문제가 있었던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뭐 본인보다 좀 더 나이가 어렸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이제 아마 상당히 그 피해의식을 갖고 이 재판에 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나온 얘기가 뭐 연예의 활동을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격분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갔었었는데 이번에 조금 달라졌어요. 이게 달라진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다시 또 뭐 재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본인이 그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좀 이미지 관리를 갖다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오늘 재판에서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오다가 다른 차량하고 또 부딪혔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랬는데 서로 사과하고 마무리를 했다. 네. 그래서 법규 말고 이런 상식선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사실은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부드럽게 만나면 나는 얼마든지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남자다. 네. 상식적인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이제 2심 결과가 나왔으니까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최민수 씨는 정당한 행동이었다. 나는 뭐 상식을 지켰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법원 판단은 1심, 2심 다 모두 법을 어긴 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군요. 그러니까 최민수 네. 씨의 머릿속으로는 지금 이 상황은 상대방이 도발했기 때문에 나 행동은 정당하다인데 우리 법규상 정당방위에 해당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정당방위는 굉장히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쳐야 되는데 네. 적극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특수협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무죄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고요. 법규상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일단 최민수 씨의 지금 저 태도는 나는 정당방위, 상대방이 유발했어. 상대방을 내가 오히려 용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아니거든요. 이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양형에게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합의를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보통. 그러니까 합의도 안 했으니까 그 부분도 양형에 불리한 적용이 된 거라 네. 최민수 씨 측에서는 벌금형 선고를 원했습니다만 집행유예가 유지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최민수 씨가 항고하지 않으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시죠.